중국과 파키스탄이 손을 잡고 공중전력에서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인도 공군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수년간 유지해온 균형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자 그들은 단숨에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114대를 도입하는 MRFA 사업이 10년 넘게 표류하는 틈을 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현지 생산이라는 파격 조건을 들고 등장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인도 방위산업계 전체에 전격적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단순 수입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동반 생산을 약속하는 제안은 인도 군사 전략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미 2026년 전력화를 목표로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선 KF-21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블록 1기준 대당 약 300억 원. 이는 동급인 F-35A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저렴하다고 해서 주목받는 것은 아닙니다. KF-21은 연간 36대 양산이 가능한 자동화 생산 라인, 최대 마하 1.8의 속도, 700kg에 달하는 탑재량, 그리고 모듈식 업그레이드 구조와 이미 검증된 성능 로드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인도의 메이크인 인디아 정책과 결합될 경우 인도는 F-35 도입 제한이나 수호이 -57 기술 이전, 난항 같은 기존의 장애물을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인도의 현 상황은 그야말로 절박합니다. 자국의 경전투기 테자스는 생산 속도가 터무니없이 느리고 노후한 미그-21, 제규어 미라주 2000의 퇴역 속도는 이를 훨씬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파키스탄 연합군은 PL-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실전 투입해 라팔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도 공군 참모부는 이 사건을 두고 전투기 한 대의 손실이 아니라 길체인 전체의 붕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체 성능 문제가 아니라 전술체계 전반의 취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KF-21의 제안은 단순한 전투기 판매가 아니라 인도 공군의 미래의 10년 이상을 책임질 전략적 우위를 보장하는 솔루션으로 떠올랐습니다. 강력한 성능, 빠른 생산 속도,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현지 기술 이전까지 모두 포함한 패키지는 다른 어떤 경쟁 기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인도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도입이 아니라 군사적 자립과 방산산업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결국 지금 인도가 마주한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붙잡아 미래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지연과 실책을 반복할 것인가? 그 해답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의 KF-21이 있습니다. KF-21이 인도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도가 직면한 복합적인 전략기술적 난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격 경쟁력을 들 수 있습니다. F-35A가 대당 약 300억 원 후반에서 400억 원을 넘나드는 가격을 자랑하는 반면 KF-21은 그 절반 수준에서 협상이 가능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예산 절감이 아니라 확보 가능한 기체 수와 전력화 속도에 직결됩니다. 하지만 KF-21의 진짜 강점은 생산 속도에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T-50 고도물량기와 FA-50 경공격기 개발, 양산 과정에서 쌓은 자동화 기술을 KF-21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 덕분에 최종 조립 라인 FAL의 텍트타임을 단 33시간대로 단축시켰고 월 3대, 연간 36대 양산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경쟁 기종들이 연간 12에서 18대 수준에 머무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인도가 현지 생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초도 물량 40대는 2028년까지, 나머지 80대도 2032년까지 인도할 수 있다는 계획이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 또한 파격적입니다. KF-21은 동일한 GE-F414 엔진을 사용하는 테자스와 병행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도는 정비체계 단순화라는 실질적 이점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복합재 동체 제작, 레이더 밴드 윈도우 생산, AESA 레이더 후공정까지 한국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곧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4월 충남 해미 시험센터에서 진행된 혹한 결빙 고습 환경 복합 시험에서 KF-21의 동체 패널 결합부 방빙 히터 성능은 기존 대비 42% 향상된 결과를 단 한 번의 테스트로 인증받았습니다. 이 기록은 ADD 검증팀으로부터 동급 기체 대비 최단 시간 문제 해결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설계 완성도를 입증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런 기술력과 속도는 단순히 좋다라는 수준을 넘어 인도가 지금 처한 군사적 현실에서 절박하게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MRFA 사업 지연으로 생긴 전력 공백, 테자스의 느린 생산 속도, 그리고 파키스탄 중국연합의 공세 강화는 인도가 더 이상 시간에 여유를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KF-21이 제공하는 빠른 생산 플러스 기술 이전 플러스 운용 효율성 3박자는 이 모든 난제를 한 번에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결국 KF-21은 단순한 전투기 도입을 넘어 인도 공군이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는다면 인도는 단지 전투기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구조와 기술 주권까지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KF-21 도입이 인도에 가져올 변화는 단순히 공군 전력 강화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된다면 인도는 중국 파키스탄 연합의 공중 위협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전선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전투기를 확보함으로써 제한된 전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전략적 선택지를 넓히게 됩니다. 인도의 입장에서 KF-21은 방어용 자산을 넘어서 정치 외교적 협상력까지 강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기존 무기 공급국과의 협상에서 대안이 없다는 약점을 극복하고 독자 노선을 택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무기 도입 과정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 협상 카드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도 이 계약은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국내 소요 120대를 충족한 이후 최소 150대 이상의 해외 생산 물량을 확보하게 되면 KF-21 생산 라인은 2035년대 중반까지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축적되는 실전 운용 데이터와 해외 자본은 차세대인 KF-21X 블록 3 개발과 5세대 기체로의 진화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 인도에서의 운용 경험이 곧 한국 차세대 전투기 개발, 로드맵의 현장, 실험 실력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용 비용 측면에서도 KF-21은 매력적입니다. 30년 운용 기준 총수명 주기 비용 LCC 약 7.2조 원으로 라팔의 9조 원, F-35A의 12조 원과 비교하면 20에서 40%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쌍발 F414 엔진 구조 덕분에 평균 가동률 77%를 유지할 수 있어 장기간 운용 시 기체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장점이 아니라 실제 전시 상황에서 전투기를 띄울 수 있는 비율이라는 결정적 요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KF-21은 이미 국내 개발 비율 65% 이상이 적용된 AESA 레이더, S덕트 공기 흡입구, 반반, 스텔스급 레이더 반사면적 RCS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공중급유 시험과 5월 실사격 시험에서 장거리 요격과 근접 교전 능력을 동시에 입증함으로써 단순한 양산형 기체가 아니라 실전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수준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모든 점을 종합하면 인도가 KF-21을 선택하는 순간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군사적 산업적 동맹이 성립됩니다. 전력 강화, 산업 성장, 외교적 협상력까지 한 번에 얻는 기회를 다른 경쟁 기종에서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도가 지금 결정을 내린다면 그 파급력은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것입니다. 인도가 KF-21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존 전투기 사업들의 잇따른 실패와 지연이 만들어낸 공백 때문입니다. 114대 규모의 MRFA 사업은 12년 넘게 표류했고 그 사이 파키스탄은 중국산 젠-10C, 젠-35를 실전 배치하며 PL-로이 장거리 미사일을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5월 카슈미르 상공에서 벌어진 사건은 인도 공군의 치명적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파키스탄의 젠-10C가 200km 밖에서 발사한 미사일 한 발에 라팔 전투기가 격추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투기 손실이 아니라 인도 공군의 킬체인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후속 충격은 더 컸습니다. 인도 공군의 편대수는 29개로 축소되었고 노후 자산과 최신 자산을 혼합 운용하는 과정에서 전술 정보에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첨단 무기를 도입하더라도 생산과 배치가 늦어지면 결국 전장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테자스 마크 1A가 이 공백을 메우기를 기대했지만 엔진 공급 지연으로 인해 2025년 이후 단 한 대도 실전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HAL이 밝힌 연간 생산 능력은 고작 16대 수준이었고 계약 물량 83대를 모두 인도하는 데만 2029년까지 걸릴 전망입니다. 이와 달리 KF-21은 초도 물량을 3에서 4년 안에 전력화할 수 있는 속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 라인을 인도에 설치하는 것을 넘어 복합재 동체 제작 레이더 팬드 윈도우 제조, AESA 레이더 후공정 같은 핵심 공정까지 이전하겠다는 제안은 인도가 기존 러시아, 프랑스, 미국과의 거래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조건입니다. 특히 러시아산 수호이 시리즈에서
반복된 반쪽짜리 기술 이전 문제를 완전히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또한 KF-21은 이미 혹한, 혹서, 고습 등 다양한 극한 환경에서의 시험을 마쳤고 인도와 유사한 열대 몬순 기후에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2024년 4월 해미 시험장에서 진행된 저온 결빙 제거 시험에서 레이엄 내부에 형성된 미세 얼음을 480분 안에 완전히 제거하며 기존 대비 전력 소모 37% 절감 결빙 제거 시간 50% 단축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성능은 단순한 기술력 과시가 아니라 인도처럼 기후가 가혹한 지역에서의 작전 지속성을 보장하는 실질적 장점입니다. 결국 MRFA 지연, 테자스 생산 차질, 기존 동맹국들의 불투명한 협력 태도 속에서 KF-21은 인도에게 즉시적, 현실적, 전략적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일한 선택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도가 결정을 미루는 것은 곧 상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KF-21 이야기를 빼놓고는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엔진입니다. 전투기에서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전력의 심장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심장을 만들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한국 공군이 운용하던 F4, F5 전투기들은 모두 미국에서 완제품을 들여오거나 라이선스 생산 형태로 조립만 했습니다. 엔진의 설계 도면은커녕 정밀 가공 기술조차 이 현실은 1990년대 초반 KTX2 사업, 훗날 T-50 고등훈련기에서도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당시 선택된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04로 이미 미 해군 F-A18에 사용된 검증된 모델이었지만 기술 이전 범위는 극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조립 정비 기술을 익히는 수준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미국은 기밀보호를 이유로 엔진의 핵심 부품, 특히 핫섹션으로 불리는 초공고압 구간의 설계와 소재 가공 기술은 절대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타울소 FA50 그리고 KF-21 개발을 거치며 한국은 엔진 부품 국산화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돌파구가 바로 초내열 합금인 코넬 718의 국산화입니다. 니켈과 크롬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 합금은 7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도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며 항공기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와 같은 핵심 부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했지만 이제 한국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은 단순 가공을 넘어 엔진 성능 개량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KF-21 시즈기 시험 비행에서 발견된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양산형 설계에 반영하는 능력은 과거라면 상상할 수 없던 변화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과거처럼의 입장이 아니라 상호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국방정책의 방향 전환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미국산 무기를 들여오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내렸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장기적인 예산을 투입해 2037년까지 15,000파운드급 이상의 첨단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성공한다면 KF-21 이후 더 강력한 5에서 6세대 전투기와 무인기까지 국산 엔진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물론 이 목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수십 년간 불가능해 보이던 방산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성과를 쌓아온 한국의 전통을 생각하면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엔진 자립의 과정이야말로 KF-21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인도와 기술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미래입니다. 인도가 KF-21 도입을 결정한다면 그 파급력은 단순한 전투기 보강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2031년부터 벵갈루루 공항 내 제3조립동에 자동화 플렉스셀 6기를 설치해 연간 24대 생산 능력을 갖춘 현지 생산 라인이 가동되면 인도는 불과 몇 년 안에 최소 10개, 많게는 14개 편대를 빠른 속도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중국 파키스탄 연합의 공세에 맞서 전략적 공중 우위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 협력은 5에서 6세대 전투기 로드맵의 핵심 열쇠를 손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인도 하늘에서 축적되는 방대한 실전 데이터를 통해 차세대 블록 3, 그리고 그 이후의 기체 개발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출 실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경험, 그리고 미래 전력 구상까지 함께 성장시키는 동반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KF-21의 장점은
국제 무기거래 규정 ITAR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소프트웨어 미국의 수출 승인 절차에 발목 잡히지 않고 제3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도가 향후 다른 국가와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강력한 외교 경제적 이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냉정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인도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MRFA 사업의 지연, 테자스 생산 차질, 동맹국들의 불확실한 지원 속에서 중국과 파키스탄은 이미 새로운 전력과 전술을 실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국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과거의 지연과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단숨에 전략적 주도권을 되찾을 것인가. KF-21은 인도가 마주한 복합난제를 하나로 묶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며 동시에 한국과 인도 모두에게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가 결단을 내리는 순간 이는 단순한 무기거래가 아니라 양국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시계는 이미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